뭐 우드 팔레트, 일반 플라스틱 팔레트로는 입고가 불가능하고요. 바코드 출력, 제품 패킹, 입고 생성 이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도착 예정일을 일부러 빨리 잡아서 내 상품을 입고시키면 빨리 입고되겠지라고 생각을 간혹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코드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 쪽에도 테이프로 한번 테이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비입니다. 오늘은 그로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물었던 질문 중 쉽먼트 입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켓크로스 입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먼트랑 밀크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쉽먼트는 내가 직접 운송사나 배송사를 이용해서 보내는 방식이고요. 밀크런은 쿠팡에서 배차를 통해 직접 내 상품을 가지러 오는 방식입니다. 일단 먼저 쉽먼트는 택배, 트럭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밀크런은 택배, 트럭, 팔레트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쉽먼트 택배는 내가 대한통운,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또는 편의점 택배도 가능한데 이런 운송사를 통해서 직접 내가 쿠팡에 입고시키는 방식이고요. 쉽먼트 트럭 같은 경우는 자차를 이용해서 또는 퀵을 이용해서 쿠팡 물류센터로 입고시키는 방식입니다. 밀크런 택배는 박스 단위로 내가 패킹을 해서 쿠팡에서 배차된 트럭이 와서 상차해서 가지고 가는 방식이고요. 밀크런 트럭 같은 경우는 팔레트로 내 상품을 적재해서 쿠팡에서 가지러 오면 그 물건을 보내면 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밀크런 팔레트 같은 경우는 팔레트에 내 상품을 적재하지만 아까 트럭이랑은 조금 다르게 내 트럭의 일부 공간만 사용해서 입고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레트는 지게차로 내 물건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라스틱 판입니다. 이 팔레트는 일반적으로 우드 팔레트, 일반 플라스틱 팔레트로는 입고가 불가능하고요. 팔레트 렌탈사를 통한 아주 팔레트나 한국 팔레트 같은 렌탈사를 통해서만 입고가 가능합니다. 쉽먼트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입고시킬 수 있는 반면 밀크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일부 지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입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로스 입고가 처음이거나 물류 창고가 없다면 쉽먼트 타입 중에 택배 타입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물류 창고나 3PL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밀크런 타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 중요하죠. 금액부터 알아보게 되면 쉽먼트 택배 같은 경우 우리가 계약된 운송사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통운 극소 3,000원, 소 3,200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쉽먼트 트럭 같은 경우는 자차로 이용 시의 기름값, 퀵을 이용하면 퀵 이용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트럭 타입 같은 경우는 팔레트를 이용하여 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팔레트 이용 비용까지 추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크런 택배 같은 경우는 부피에 따라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부과되고요. 밀크런 트럭 같은 경우는 내가 트럭 하나를 몽땅 다 빌리는 거기 때문에 10에서 20만 원 정도 두 팔레트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크런 팔레트 같은 경우는 내가 밀크런 차량의 일부 공간만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팔레트 한 개당 3만 원에서 5만 원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쉽게 보낼 수 있는 쉽먼트 택배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먼트 택배는 내가 보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낼 수 있고 대한통운, 한진택배 또는 편의점 택배처럼 입고가 편리하게 가능하거든요. 그에 반면 쉽먼트 트럭 타입 같은 경우는 내가 팔레트를 대여해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계약된 택배사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먼저 카카오티라는 어플에서 방문 수거 택배가 건당 5,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 CU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내가 방문 요청을 해서 방문 수거 택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3건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3,600원 정도로 할인도 많이 되니 CU 편의점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등 택배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
운송사랑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200건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택배사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검색창에 운송사를 검색하시면 그 운송사의 대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쪽에서 계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쉽먼트 택배 타입 입고 실전, 지금부터 저랑 함께 가시죠. 자, 이제 뽑아온 바코드를 가지고 패킹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에서 패킹을 할 때는 이렇게 종이 박스여도 불투명한 OPP나 이런 투명 OPP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만약에 한 개입을 파는 경우 이 최종 패키지 한 개당 한 개입의 상품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두 개입을 판다? 그러면 이 하나의 패키지에 두 개의 상품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먼트 택배를 포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워볼 건데요. 저는 일단 이렇게 불투명 OPP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뽑아온 바코드를 한 개씩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코드 부착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외부 박스에 같이 담아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불투명 OPP, 쉽게 말해 택배 봉투라고 말을 해도 이 택배 봉투로는 쿠팡에 절대적으로 입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박스 안에 동봉문서랑 부착문서, 이런 문서들이 같이 동봉되거나 부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 택배 봉투는 고객이 직접 받는 패키지로 이쪽에 부착문서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같이 패킹을 완료한 제품들을 한 박스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저희가 다음 단계에서 쉽먼트를 직접 생성을 해볼 건데 쉽먼트 생성에서 나온 동봉문서와 부착문서를 붙일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바코드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크로스 상품 등록은 먼저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쿠팡밍으로 돌아와서 쿠팡밍의 상품 관리 메뉴 중에 상품 조회 수정 메뉴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내가 바코드를 출력하고자 하는 상품에 체크박스 눌러주시고 선택한 상품 일괄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바코드 라벨 인쇄, 그리고 내가 라벨을 뽑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해 주신 후에 체크박스 누르고 PDF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PDF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폼택 전용 라벨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방금 전에 돌아가서 바코드 용지 종류를 보게 되면은 폼택 3102 A4 용지 40칸짜리를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서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용지를 구매하시면 A4 용지, 그러니까 일반 프린트로 출력이 쉽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로 다운받은 거 용지 프린터에 넣어주시고 그 용지로 바로 출력하시면 바코드 출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의가 있을 수 있는 게 라벨 전용 또는 바코드 전용 프린터기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코드를 출력할 수 있는 폼을 하나 자료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로스 입고 신청하는 방법 배워봐야겠죠? 먼저 쿠팡밍에서 로켓크로스 메뉴 중에 입고 관리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입고 생성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어떤 상품을 입고시킬 건지 클릭을 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보낼 상품이 각각 다른 옵션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면 모든 옵션군이 다 눌리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보낼 옵션군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옵션 체크하셨으면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쿠팡에서 픽업 밀크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보내기 쉽먼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쉽먼트 택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직접 보내기에서 택배로 보내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고지랑 회송지는 처음에 아무것도 등록돼 있지 않으면 추가 등록을 이용하셔서 추가 등록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배송지 한 번씩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 상품을 몇 개를 보낼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내가 보낼 수량보다 적게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50개를 설정해두고 51개가 들어갔다, 51개가 입고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과착되는 한 개의 제품은 무조건 100% 회송이 오기 때문에 입고 수량을 정할 때는 최대한 입고 가능한 수량만큼 수량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수량을 작성하셨다면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박스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는지 입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낼 옵션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50개가 1번 박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두 박스에 나눠서 들어가요. 그러면 두 박스로 변경 후에 1번 박스에 25개, 2번 박스에 25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쉽먼트 택배 같은 경우는 최대 30박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바코드 출력, 제품 패킹, 입고 생성 이 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순서는 사실 아무 상관없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패킹하다 보면은 내가 예상했던 박스 수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제가 알려드린 순서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개의 박스로 형성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물류센터 배치라는 게 생겨 있어요. 물류센터는 내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스마트 재고 배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쉽먼트 택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밀크런은 수도권 일부 지역만 가능하므로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은 조금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먼트로 출고되는 상품들은 대한통운, 한진택배, 편의점 택배 또한 거리별로 비용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부피별로 비용이 상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쉽먼트 택배를 보낼 때면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센터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쉽먼트 택배는 자유롭게 물류센터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밀크런 같은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만 가능하므로 가까운 센터들이 조금 바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쉽먼트 택배는 조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스마트 재고 배치 또는 직접 선택하기를 이용하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물류센터 도착 예정일입니다. 이 쉽먼트 택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류센터 도착 예정일까지 내 택배를 도착시키겠다라는 약속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약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택배로 간다 하루 이틀이면은 물류센터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간혹가다 집배점 상황에 따라서 집배점이 많이 바빠지면은 일주일도 넘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점을 어떻게 정하냐? 27일 기준으로 기사님이 내 물건 바코드를 찍고 집하를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플러스 이틀 정도 잡아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먼트 택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도착 예정일보다 이틀 전 또는 이틀 후 다 허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도착 예정일을 일부러 빨리 잡아서 내 상품을 입고시키면 빨리 입고되겠지라고 생각을 간혹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센터에 입고되는 운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설정한 도착 예정일 기준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동의합니다 버튼에 체크박스 눌러주시고 입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쉽먼트 택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입고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입고 관리 메뉴에 들어가면 방금 저랑 같이 만든 쉽먼트 택배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입고 아이디를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동봉문서와 부착문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래 동봉문서와 부착문서 이 두 가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인데 지금 제가 넣은 것처럼 단 한 가지 상품만 출고를 시키거나 또는 한 박스에 혼적되지 않고 동일한 상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동봉문서가 출력되지 않게끔 이제 규정이 변경이 돼요. 지금 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부착문서만 인쇄가 되도록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놀라지 마시고 그냥 부착문서만 겉에 붙여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봉문서랑 부착문서 인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내가 한 박스에 혼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출력해서 동봉하거나 부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고 생성을 완료하게 되면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세요 라는 란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전 쉽먼트 택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운송장 번호가 필수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필수 항목으로 변경이 되어서 내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나 안 넣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당장 운송장이 없다 라고 하시면 굳이 지금 당장은 넣으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운송장 번호를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입고 아이디
누르시거나 운송장 번호 입력하기 들어가셔서 택배사 선택 및 운송장 번호 입력해 주시면 슌먼트 택배를 받는 로켓 물류센터도 조금 더 편하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서류를 출력해 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동봉문서, 부착문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저는 두 박스를 예를 들어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두 박스, 2-1번 박스와 2-2번 박스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말 그대로 동봉문서는 아까 방금 포장했던 박스 안에 같이 넣어서 패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봉문서 넣고 위쪽으로 패킹. 그리고 부착문서는 이 위쪽이나 옆면 쪽에 쿠팡에서 이 제품을 받아봤을 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 이쪽에 접어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만 붙이셔도 되고요. 원래는 이전에 이 부분과 로켓크로스 부분이 따로따로 출력이 가능했기 때문에 6면을 다 로켓크로스 이 지면을 붙이셔야 됐는데 지금은 한 개로 출력해서 그냥 하나만 붙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착 문서를 붙일 때도 바코드로 스캔이 필요한데 바코드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바코드 쪽에도 테이프로 한번 테이핑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택배사에 운송장만 붙여서 바로 출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택배를 출고하게 되면 도착 예정일에 맞춰서 택배를 검수하고 진열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도착 예정일 기준으로 입고 잡히는 시점은 당일부터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슌먼트 택배 출고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는 밀크런 출고 방식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